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채널 띵작텔링입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2화부터 14화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소재가 판타 지사극 미스테리인데다가 육성재 특유의 매력 때문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네요. 자, 그럼 12화 시작할게요. 비비의 희생 이후 강철은 무너집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감정. 비비의 희생은 그에게 사랑의 의미, 이별의 무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고통을 각인시켜 주었죠. 감히 입을 놀리느냐? 수많은 강군이 조선을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엔 김봉인이 있습니다. 이제도 어찌 이런 것이야? 덫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짜 빌런 김봉인. 왕에게는 충신행세, 백성 앞에서는 모범 관료처럼 굴더니 조용히 뒤에서 모든 판을 짜온 진짜 흑막이죠. 잘못한 것이면 좋겠어요. 왕 이정도 처음엔 열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이 전설의 야광주를 손에 넣은 팔척귀. 전설 속의 강력한 힘. 이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강력한 힘을 얻은 팔척귀가 무슨 짓을 벌일지. 이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뀝니다. 비비를 잃은 슬픔에 먹는 것에 환장하던 강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희노애락을 이제 다 알아가는군요. 그렇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강철이 인간을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슬픔을 견디고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나중에 먹으면 그게 바로 인간의 방식이니까요. 팔척기 그나 내 아주 아작을 내줄 맞아요, 것이다. 강철. 일어나요. 김봉인 대감께 협박을 받아 그리하였다. 결심한 이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영상과의 독대,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짐승 같은 마음을 전하 때문이오. 왕 이정은 눈물을 삼키며 분노하죠. 예나 지금이나 외척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왕 이정 드디어 칼 빼듭니다. 증좌를 내놓으라는 김봉인에게 유배 명령, 거제도로 직행, 뒷배의 최후입니다. 한편 김봉인은 왕을 죽이라는 지시까지 내리며 선 넘습니다. 이 장면 박수 안 칠 수가 없죠. 팔척귀한테 왕을 죽이라는 김봉인. 정신 못 차렸어요. 쯧. 예나 지금이나 상황 파악을 잘해야죠. 권세만 믿고 까불다가 한 방에 가네요. 자, 이제 문제의 용담골. 드디어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열이 윤갑. 강철 팔척귀에 얽히고 설킨 운명이 시작된 곳. 왜? 열이 순간 질투 폭발. 꽁냥 대화 시작입니다. 귀여운 커플들입니다. 뭐? 최원수의 집에 도착한 일행.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과찬을 해주시니 소신. 이정과 강철의 티격태격도 여전하고요. 크크. 존재를 이절하면서 그동안 일 어떤 책이 왕이 찾고 있는 건 바로 순간 외다리 귀신이 다시 등장. 외다리라는 말을 들은 최원우 무릎을 꿇습니다. 한쪽 다리가 찍혀나가 외다리가 된 외다리 귀신. 5년 전 죽은 장원수. 아무래도 그가 숨기고 있는 금서가 이번 사건을 풀 열쇠인 것 같군요. 뭔가를 숨기고 있어. 상성과의 대화에서 이별에 대한 방법을 묻는 강철. 그리워하고 자책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다는 말이 시청자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립니다. 금서,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 한데 외다리 귀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최원우. 밤중에 몰래 혼자 빠져나갑니다. 광화문집에 얽힌 피비린내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금서를 처리하지 못했네요. 광화문집, 왕가의 비밀.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윤갑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왕의 피란이었다. 13화. 시간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가 전란으로 휩싸였던 그날, 왕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마을을 희생시키라는 왕의 말에 그의 신하 천금이 장군은 반대하죠. 자기 살자고 백성을 미끼로 쓰는 임금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용담골 주민들은 몰살당하고 천금희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품고 악귀, 팔척귀가 됩니다. 이후 왕의 치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광화문집이 등장합니다. 최원우 대감의 조부가 남긴 이 기록 덕분에 이정은 팔척귀의 정체와 깊은 원한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팔척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 들으셨나요? 용담골 전체가 원한으로 응축된 집단귀라니. 서늘한 설정에 소름이 쫙. 이 장면,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나요? 이때 등장한 인물, 바로 윤갑입니다. 육성재 배우의 연기. 이 장면에서 진짜 미쳤어요.
고요한 분노, 망가진 감정선, 완벽했습니다. 일부러? 한편 여리는 더 이상 강철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니란 뜻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핀 골담초의 꽃. 가섭스님의 말처럼 이건 전쟁의 신호. 강철은 무거운 눈빛으로 여리 앞에 서죠. 이제 싸워야 할 시간이야 라는 듯. 발언하여 그대의 업장을 조금이나마 소멸하여 주니 외다리 귀를 위한 천도제를 준비하는 여리. 좋은 곳으로 가시오. 미안하다. 미안.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최원우. 결국 외다리 귀는 마음을 풀고 떠납니다. 우리가 해두었던 하지만 여기서 진짜 위기가 닥칩니다. 소용이 없었다. 강철은 점점 인간화되어가며 힘을 잃고 힘이 더 약해졌다. 반면 팔척귀는 점점 강해집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고조되는 이 흐름. 정말 숨막힙니다. 강철은 골담초가 완전히 만개하길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그게 곧 전투 개시의 신호이기 때문이죠. 지났는데 그 뒤론 꼼짝을 안 합니다. 왕은 팔척귀를 달래기 위해 천도제를 준비합니다. 이무기 강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여리와 강철. 하지만 운명은 잔혹하죠. 불길함이 감도는 이 로맨스. 여러분도 느끼셨죠? 몸뚱이의 욕망은 죄악이지만 당신은 다르다며 강철은 왕에게 말하죠. 뭔가 브로맨스 잔뜩 풍기는 이 분위기. 서로 묵직한 눈빛을 보내네요. 그러는 사이 윤갑의 혼령은 점점 흑화해갑니다. 풍사는 그를 이용하려 하고 결국 함정에 빠진 강철은 윤갑에게 몸을 빼앗기고 맙니다. 와우, 진짜 윤갑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떻게 강철이 어떻게 이런 말 절로 안 나왔나요? 이제 강철의 위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14화. 이번 회차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리께서 돌아오셔서 육성재 배우의 원맨쇼가 폭발한 회차였죠. 참으로 기쁩니다. 강철과 윤갑, 하나의 몸을 두고 펼쳐지는 두 영혼의 전쟁. 이 장면에서 육성재는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윤갑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모두의 반응이 웃기면서도 묘하게 씁쓸했죠. 그렇다면 윤갑을 깨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 이정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인 경규석 때문이었습니다. 풍사는 윤갑의 혼령을 통해 경규석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걸 없애기 위한 계획에 돌입하죠. 하지만 윤갑의 충성심은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풍사는 그의 욕망을 자극해 경규석의 수를 붓게 하려 했지만 윤갑은 끝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충성심이 욕망을 이겼네요. 한편 여리는 강철이 사라진 자리에 허전함을 느끼고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이 다시 깨어납니다. 한 몸에 두 영혼이 깨어난 상황. 이건 거의 귀신이 두 명인 셈이죠. 육성재의 연기는 여기서 또 한 번 폭발합니다. 한 회 안에 감정의 고절을 모두 담아내는 그 실력. 팬심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 촬영 현장은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육성재 배우의 매력에 다시 한번 반했고요. 그의 연기 스펙트럼 정말 경이롭습니다. 진심으로 오늘부터 육성재 배우의 열혈 팬이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결국 윤갑은 자신이 이곳에 있어선 안 될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리에게 천도를 부탁합니다. 그 진중한 눈빛과 담담한 목소리. 여러분도 그 장면에서 눈물 찔끔 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마침내 윤갑의 천도. 여리는 조용히 그를 떠나보내고 윤갑은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돌아섭니다. 평생 소나무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삶이었으니 두 사람의 표정, 완전히 대비되는 감정선이 깊게 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연히 한 방을 쓰게 되며 은근한 케미와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편 여리는 천도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승굿을 준비하는 여리.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여리가 희생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스며듭니다. 게다가 골담초가 만개하며 마지막 결전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각 인물들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흐름 속에 시청자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아이 성정이라면 내게 피해주지 않겠다면 그리고 마침내 팔척귀가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날, 전승사에서 천도제가 열리고 데뷔, 중전, 원작까지 모두 모인 자리. 하지만 여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를 올리던 도구에 불이 붙으며 공기가 화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때 갑자기 검을 들고 달려드는 정별감. 경호 인력을 제압한 그는 중전의 배를 향해 검을 휘두르고 피가 흘러내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제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진짜 결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과연 강철과 여린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팔척귀는 정말 소멸될 수 있을까요? 왕실의 비밀은 모두 밝혀질까요? 여러분의 예측, 감상,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시원하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땡작텔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